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이사철도 다가오고 전세 사기와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세 사기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은 있어요. 그 영상은 신축 빌라 오피스텔에 관해서 건축주랑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임대사업자 이렇게 셋이서 공모해서 애시당초부터 전세 사기를 계획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전세 계약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전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굳이 나누자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에 따라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가 깡통 전세와 역전세라고 하죠. 시세와 전세 보증금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를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중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나 뭐 누가 됐든 간에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를 논다고 하면서 월세를 받거나 월세를 논다고 하면서 전세를 받아서 중간에서 누군가 장난을 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위임을 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게 또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탁부동산입니다. 신탁부동산이라고 왜 부르는지 이따 등기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신탁부동산의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이 경우 내가 어떤 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본의 아니게 나도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탈출을 하는 것인지, 최대한 손해를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전세사기 유형과 구제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 놓을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사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굳이 나눈다면 깡통 전세, 이중 계약, 신탁 부동산 집주인 사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깡통 전세나 역전세나 매매가와 전세금이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세금이 높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보통 신축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후 신용이 좋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 신축 빌라랑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전에 전세 사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올려드렸고, 살펴보시면 되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주는 2억에만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이득을 본다고 할 경우에 공모를 해서 공인중개사와 그 명의를 받을 사람을 공모를 해서 2억 한 3천 5천에 넘기는 거예요. 전세금을 2억 5천 정도, 3천 정도로 높게, 매매가보다 높게 속여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2억에만 팔아도 이득이었는데 이득을 챙기는 거고, 공인중개사랑 이 명의만
이전에 간 사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씩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임차인은 또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설득을 해서 임차인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전세 보증 반환 보증보험에만 가입이 되면 그나마 임차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나라에서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집주인에게 회수를 못한 손실 금액이 약 7천억 가까이 된다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현재는 아마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의 손실금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타깝지만 그나마 임차인에게 손해는 없었으니까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나은데, 그래서 이런 뭔가 안 좋은 조건이나 보증금이 좀 시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면 계약 조건에 꼭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이중 계약이란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본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해요. 그리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어요. 언뜻 보면 임차인은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주인이 아닌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주인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얘기를 통해서 본인은 다른 집으로 이제 나갈 것이고 계약 종료가 되면 당신이 보증금을 회수해라, 나는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을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속아서 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 등기부와 신분증 등등등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뭔가 좀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하면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이중 계약으로는 임대인이 그 오래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을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원히 가지려고 하진 않죠.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투자할 대상이 있거나 뭔가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월세로 내주면서 그 전세 보증금을 융통했다가 나중에 다시 원상 복귀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이제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건물주도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위임 계약으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건물주와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이 첨부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하다못해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나 뭔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중계약으로는 매매계약 했는데 가격 올라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아버리는 건데, 이거는 뭐 계약까지만 했으면 배액 배상을 하면 문제가 없긴 하는데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더 많이 준다는 사람에게 팔려고 했다면 뭐 그거는 뭐 적당하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애시당초 여러 사람한테 이게 팔아버리고 튀려는 목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위험하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가등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 가등기를 보통의 경우 잘 하지는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할 염려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믿고 그 임대인도 믿고 거래를 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방법은 있지만 많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탁 부동산, 이걸 많이 모르시는데요. 신탁 부동산이란 건물주는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을 하고, 이후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있으므로 건물주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 신탁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나 승낙이 없을 경우에는 신탁회사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이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신탁 부동산은 등기부를 발급받으면 이렇게 신탁이라고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수탁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 그리고 신탁원부,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되고 직접 방문을 해서 등기소나 구청은 안 될 것 같고 등기소 방문을 해서 발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번호가 있잖아요. 이 등기부랑 같이 발급을 해보시면 됩니다. 신탁원부가 계약서예요. 확대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신탁원부를 받으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탁의 목적, 기간, 수익자, 우선 수익자가 누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탁 등기 뭐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을 정말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이 신탁 계약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원소유주죠.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서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주체도 원소유주와 임대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탁회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동의나 승낙만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꼭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있어서 나중에 그냥 건물주 말만 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신탁사가 그걸 알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경우 신탁회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전 주인에게 받아라, 이러면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엉뚱한 사람한테 내 돈을 줬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경매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경매 얘기는 안 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아무튼 신탁 부동산이라고 아까 보셨던 그 등기부 등본처럼 신탁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피해 예방의 핵심, 아까 보셨던 등기부 꼭 열람을 하셔야 돼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선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다면 구청이나 등기소 가셔서 주소 얘기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 비싸지도 않아요.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한 곳만 가지 마시고 3곳 이상은 꼭 가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친구 등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무료 상담 많이 합니다. 무료 상담 받으시고, 아까 얘기했죠. 이중 계약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화상통화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꼭 확인하시고, 세금 완납도 확인하면 좋은데 이거는 임대인이 협조를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확인을 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이거는 시세가 하락할 때나 깡통 전세, 역전세에도 다 해당이 되고, 세금 체납 일부로 한 바지사장 또는 뭐 임대인에게 넘길 때도 정말 중요하고요. 나라가 돈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내 보증금은 지켜야 되잖아요. 꼭 가입이 된다면 가입을 하시고요.
임대인이 임대주택 사업자면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예외적으로 가입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있긴 한데 그 경우에는 좀 안전한 측에 속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무조건 100%다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부동산이 대출도 없고 정말 깨끗하다 이러면 뭐 굳이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 가격보다 선순위 대출금이랑 내 보증금 합계액이 시세의 70% 이하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가 경매로 넘어가면 유찰이 돼서 보통 7, 80%의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삼는 것인데, 항상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세상에는 웬만하면 그냥 가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기재한다. 각종 특약사항을 기재하세요. 불리한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은 강행 규정이라 무효입니다. 뭐 예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거는 뭐 원상복구나 뭐 기타 등등 좀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걸 특약사항으로 넣든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세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하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잘 기재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다른 케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갑구, 을구가 나오죠. 그리고 표제부도 있었을 건데 그거는 굳이 첨부를 안 했고 건물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요. 표제부에는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쭉 이렇게 매매가 된 것이고 마지막 소유자였죠. 세금 체납 때문에 이렇게 압류가 됐었습니다. 임차인은 이 돈을 못 받으셔갖고 나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경매 신청을 해서 다행히 보증금 8,500만 원을 다 돌려받으셨어요.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천만다행으로 8,500만 원 다 받으셨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사를 가실 때는 꼭 반드시 보증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 그래야지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주택 임차권 이렇게 기재가 돼요. 임차보증금 얼마고 전입, 점유, 확정일자 다 기재가 돼요. 임차인이 누군지. 이렇게 해야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 유지가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딴 데로 이사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들어온 날짜로 따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상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시면 되고, 임차권 등기 어렵지 않아요. 계약서랑 뭐 몇 가지 서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니까요. 꼭 하시고, 이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전에 집행권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급명령 신청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지급명령 신청은 빠르게 해결이 되는데 2주 이내에 이 신청 안 하면 확정이 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서류를 받아야 돼요. 주소를 모를 때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냥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중간에도 써 있다시피 굳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지급명령 절차에는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게 낫고,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이란 또 무엇이냐? 상대방이 서류를 안 받아도 그냥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계속 피한다고 판결 못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서 공시송달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국가 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판결문을 받았으면 부수적으로 이 서류들을 발급 신청해서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는 않고 그냥 발급하시면 돼요. 주민번호를 모르면 전입된 주소를 알아야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강제집행 종류에는 강제 경매, 유체동산 경매, 채권압류, 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이렇게 있는데, 판결문을 받고 집주인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절차들이에요. 근데 뭐 단점도 있죠. 경매가 낙찰가가 적으면 원전이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강제 경매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기에 유찰될 가능성이 크고, 경매 신청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을 경우 경매가 무잉여로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저희 사무실 의뢰인이었던 분도 1년 정도 걸렸다고 했잖아요. 다행히 돈은 전부 다 돌려받았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깡통전세면은 임차인이 매수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더 거주를 해서 뭐 낙찰이 안 되고 계속 그 집에 살아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선순위라고 하면 어쨌든 쫓겨나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지만, 내가 그 전세 계약하는 집에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출을 받게 해서도 안 되고, 대출 없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되게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미 기존에 대출이 있어도 어느 정도 금액을 보시고, 금액이 소액이면 그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셔도 돼요. 그 대출금을 상환해 줄 걸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래도 잘 처리해 주실 테니까 말씀을 하셔서 나 선순위 세입자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가 또 100%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신탁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해서 판결문의 피고와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 경매 신청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간혹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그 얘기는 제외하고, 보통의 경우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신탁 부동산 소유자는 다른 곳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여기에요, 소유자가. 그러니 여기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낙찰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런 매각 허가 결정을 받게 되고요. 잔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게 되는데 다행히 8,500만 원을 다 받았어요. 이 금액이 커서 이 금액을 다 받은 셈이긴 하지만, 이 배당하는 거는 권리분석이라고 해서 배당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등기부를 한번 보자면 여기 세금 압류가 되어 있었어요. 세금은 이게 당해세였는데 세금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체납했을 때 임차인들이 손해보는 경우도 많은데, 아까 1억 넘게 낙찰이 됐었잖아요. 세금을 먼저 다 변제하고 남는 돈을 이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데, 다행히 세금이 딱 그 정도 거의 비슷했었어요. 한 500만 원 정도 모자랐는데, 선순위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다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낙찰자한테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받아서 총 8,500만 원을 다 모두 회수를 했고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은 이미 비어 있었겠죠. 그래서 낙찰받은 분도 당연히 뭐 명도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보증금 8천만 원 배당으로 받았고 500만 원은 새로운 낙찰자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낙찰받은 분도 만약에 그 차액이 컸더라고 하면 낙찰받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잘못 낙찰을 받은 거죠. 본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를 하기 때문에 낙찰가액 산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경매나 공매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강제집행 종류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딱히 상관은 없어서 아무튼 빨간 딱지 붙이고 돈 달라는 거고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도 저희가 보증금 회수를 만약에 다 못했다 라고 하면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직장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낫죠. 회사 월급을 바로 압류해서 직접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나마 직장이 있다면 나머지 돈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는 강제 집행을 했는데 어디에 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고, 아니면 애시당초 재산을 내가 한번 다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채무 불이행자 등재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판결이 확정됐는데 6개월 이상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방금 전에 봤던 재산 명시했는데 자기 재산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돼서 대출이 안 나오고 해서 간접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상담을 받거나 뒤늦게 후회를 하십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오가는 전세금과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만약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이미 발생한 일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차선의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손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꼭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시매매 진행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버리면은 그 바뀐 임대인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요새 하도 이 전세 문제가 많아서 내가 살다가 봤더니 주인이 바뀌었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라면 그때는 원래 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면책적 채무 인수와 이행 인수라는 게 있어요. 면책적 채무 인수는 뭐냐면 집을 매매하잖아요. 집을 팔 때 사는 사람이 있죠. 매수인.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고 사는 거예요. 일명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전세금 껴있는 집을 내가 돈 쬐끔 들이고 아니면 거의 안 들이고 내가 명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시세가 오를 걸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는 난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등기부로 내가 뭐 수시로 떼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네.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은 지들끼리 뭐 사고 팔았죠. 나한테는 말이 없었고, 그럼 난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집주인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못 받겠죠. 뭐 물론 경매도 하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기존
매도인에게 원래 집주인에게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난 싫다. 난 동의 못한다 라고 하면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고 이행 인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전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고 전 집주인은 저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은 이걸 떠안는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잖아요. 이행 인수라는 게 그 매수인에게 이 보증금 좀 대신 줘라 라고 너가 이거 떠안고 사기로 했잖아. 지금 임차인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야 빨리 돈을 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 매수인이 돈이 없으면 못 주겠죠. 그러면 그건 그들끼리의 사정이고 저는 기존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난 몰랐잖아. 네가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 집주인은 저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팔 때 네가 보증금 떠안는다고 해서 내가 그 돈 안 받고 넘기지 않았냐? 내가 대신 돈을 줬으니까 너 그 돈 나에게 내놔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돈 더 있는 사람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행인수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냐면 임대인이 집을 팔면서 제가 만약에 동의를 하잖아요. 나 집 파는데 저 사람이 당신 보증금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집 파는 임대인은 이제 나에게 줄 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줘도 돼요. 나는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뒤늦게 그 사람이 재산이 한 푼 없네. 달라고 해도 안 주네, 못 주네. 그때서는 원래 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됐기 때문에 책임이 사라졌어요. 나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매를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이게 권리 관계에 따라서 나한테 배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정이 있어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도 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뭐 검색을 하셔서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서 돈이 더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다소 법률 용어가 어렵지만은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찾아뵙겠습니다.